펜타곤 근처에서 피자가 유독 많이 팔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야근이 좀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도무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주변으로 산처럼 쌓여가는 피자 상자들 말이죠. 이상하게도 이 풍경은 늘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을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미국 버지니아주 펜타곤 인근에서 야간 피자 주문이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다시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피자 트래커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몇 %나 늘었는지, 어제보다는 좀 줄었는지 이걸 마치 하나의 경제 지표처럼 다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 초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펜타곤 인근의 피자 주문이 평소보다 약 700%나 늘었다는 말이 워싱턴 정가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국의 발언 수위는 훨씬 거칠어졌고 구체적인 작전 시나리오들이 연달아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뒤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그 피자 이야기가 정말 복선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번에도 피자 지수가 숫자까지 함께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월 24일 밤 기준으로 펜타곤에서 가까운 파파존스 매장이 평소보다 훨씬 붐빈다는 표시가 계속 잡혔다는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트래커 계정은 파파존스 트래픽이 평소보다 높다는 식으로 시간을 찍어서 올렸고 그 캡처가 빠르게 퍼졌죠. 여기에 피즈인터 대시보드에 1000% 스파이크 같은 자극적인 문구까지 붙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이유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이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지표는 전쟁 확정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펜타곤 같은 곳은 회의가 길어지고 결정이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불빛이 늦게까지 켜지고 주변 상권이 반응합니다. 피자 지수는 그 장면을 우연히 포착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나우 폭스도 이 현상이 미국과 이란 긴장 고조 국면에서 재부상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피자 지수는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 오늘 밤 펜타곤이 바쁜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트리거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과거 베네수엘라 사태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훨씬 더 복잡하며 위험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지금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이란입니다. 2월 25일 미국과 이란은 협상이라는 말을 붙잡고 있지만 그 말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군사 준비입니다. 로이터는 지난 2월 중순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수주간 이어질 수 있는 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가 실패할 경우를 전제로 한 길게 가는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월 20일 로이터 보도는 더 노골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 충돌 쪽으로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걸프와 유럽 외교계에서도 타협보다 충돌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메시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백악관은 2월 24일 우선은 외교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필요하면 무력,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즉, 말은 외교인데 칼은 내려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목표도 거칠어졌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 특정 시설뿐 아니라 이란, 핵안보 인프라, 심지어 특정 지도부를 겨냥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바다와 하늘도 움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며칠 사이 미군 항공 전력이 유럽과 중동으로 대규모 전개되고 있다는 정황을 전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사거리 밖에 두되 필요하면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배치라는 분석이 따라붙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이란이 중국과 초음속 대한미사일 CM-302 도입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건 호르무즈 해협과 미 해군 전력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금은 결정만 내려지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피자 지수가 왜 자꾸 입에 오르내리냐? 그 이유는 하나죠. 펜타곤이 바쁜 날은 보통 결정 테이블이 닫히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발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준비로 시작합니다.
바다 위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걸프만과 홍해, 그리고 호르무즈 근처는 늘 긴장 상태입니다. 미군은 우리도 외교를 원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전력을 놔둡니다. 미국은 준비할 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수주간 이어질 수 있는 국면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전쟁은 뉴스가 아니라 작전 일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피자 지수의 급등은 그 일정표가 더 촘촘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국제 유가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언급되기만 하면 유가는 항상 먼저 요동쳤습니다. 아직 총성이 울리지 않았어도, 봉쇄가 공식화되지 않았어도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주가 변동이 곧바로 물가, 운송비,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직결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결국 우리 생활비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더 무섭습니다. 이건 미국과 이란의 결투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바닥을 공유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권력의 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쟁은 미사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권력 구조의 충돌로 시작하니까요. 먼저 이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란은 한 목소리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세 갈래로 움직입니다. 최고 지도자, 혁명 수비대, 그리고 정부. 문제는 이 세 축이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굴복은 체제 붕괴의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순간 전면 충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혁명 수비대가 변수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위기일수록 더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려 하고 혁명 수비대는 체면과 억지력을 위해 행동하려 합니다. 말은 자제인데 행동은 도발.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백악관, 국방부, 정보기관, 그리고 의회. 백악관은 명분과 국제 여론을 계산합니다. 국방부는 가능하냐와 비용이 얼마냐를 따집니다. 정보기관은 지금이 타이밍이냐를 봅니다. 의회는 국내 정치를 봅니다. 그러니 같은 상황을 보고도 결론이 갈립니다. 지금 당장 때리자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 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반대로 기다리자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도자가 내뱉는 말은 더 중요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외교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내부 권력 조율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타곤이 바빠지는 밤은 단지 외부를 향한 준비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의견을 하나로 묶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내부에서 어느 축이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보복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수, 이스라엘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이스라엘은 가장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란 편으로 흐르면 우리는 더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대리 세력을 강화하고 핵 프로그램의 문턱을 넘는 순간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다리면서도 움직입니다. 전면전은 피하되 정밀 타격과 정보전을 통해 상대의 역량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방식. 이 국면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둘째, 이란이 계산을 바꾸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은 미국과 완전히 같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전체의 판을 보지만 이스라엘은 생존의 시간을 봅니다. 미국이 외교로 시간을 벌자고 할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란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때로 미국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게 이스라엘 변수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전쟁이 미국이 결정해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의 행동이 판을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펜타곤의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밤, 그리고 피자 지수의 이상 징후. 이건 전쟁 확정 도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는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지금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와 있다.
선택지를 좁히고 있고 실행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고 테이블 위에서 버튼을 만지고 있다. 이란을 둘러싼 이 긴장, 진짜 전쟁 문턱까지 온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